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헌혈 인구가 줄면서 도내 혈액 보유량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안정적인 혈액 보유량과 공급을 위한 지자체, 시의회, 시민사회의 역할을 분석하고 헌혈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헬로 이슈 토크에 생긴 작은 변화부터 말씀드리고 패널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슈 토크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면, 비대면 토크로 선택적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비대면 토크 첫 번째 시간인데요. 패널분이 계신 현장 연결해서 화상으로 오늘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헌혈 장려 개정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 김영진 경남도의원 나오셨고요. 도내 최다 헌혈 기록 보유자로 잘 알려졌죠. 아름다운 가게 경남 되살림터 최명 활동가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상 연결로 인사를 드리니까 느낌이 남다른데요. 김 의원께서는 또 올 초 헌혈 장려 관련한 조례 제정에서 화제가 되셨어요. 오늘 이슈 토크에 모신 이유기도 한데 먼저 현 상황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내 혈액 보유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 9월 초 기준으로 경남도 평균 혈소판 보유량은 1.01분입니다. 혈소판은 2일치 이상이어야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 수혈용 혈액 보유량은 6일분으로 안정권인 5일분 이상입니다. 수혈용 혈액 보유량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어려움이 알려지면서 군부대와 공공, 일반 단체가 팔을 걷어붙여서 감소폭이 그나마 줄어든 결과입니다. 때문에 현재 경남 혈액 수급에 큰 차질은 없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었고 또한 코로나 종식 시점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혈액 수급 상황이 절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이 커지면 단체 헌혈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고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 회사는 재택 근무로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도 있지요. 경남 혈액원 관계자 말로는 각종 단체와 개인 헌혈 실적 증가 폭보다 전반적인 헌혈 실적 감소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혈액 수급 안정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도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 걸 또 말씀해 주셨는데 최명 활동가께서는 도내 헌혈 유공자로 수차례 언론을 통해 또 얼굴을 알리셨어요. 시민 입장에서 누구보다 지금 이번 상황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안타까워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최근에 코로나19 초기에는 헌혈이 급감했다가 네. 언론적인 헌혈 관련 기타 단체들이 노력해서 겨우 회복이 되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다시 적정 보유량인 5일치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워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혈액 보유량 부족 사태가 그래도 수습이 좀 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전공 파업도 영향이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부족했는데 전공이 파업 수로 수술 건수가 적어져서 그 혈액 보유량이 부족함에도 문제가 없다가 이번에 파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혈액 보유량 부족 문제가 이렇게 또 수면 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들으신 바가 있다고 저희가 전에 들었는데요. 상관 관계가 그럼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혈액원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번 그 혈액 부족과 앞에 또 혈액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부분은 정확하게 전공의 파업 또는 코로나19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추정하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코로나19로 좀 이동이 줄어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헌혈하고 오셨다면서요? 네, 헌혈의 집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헌혈의 집에는 헌혈의 집에 따라서 정상가나 이런 좀 큰 헌혈의 집은 헌혈자들이 연이어 계속 오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외진 곳은 조금 헌혈자가 줄기도 하고, 그리고 헌혈의 집에서도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어서 안전하게 헌혈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혈의 집 뭐 근무 여건이나 이런 자세한 상황은 잠시 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의원님, 물론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든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이전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저출생 고령화로 헌혈 인구 자체가 감소한 원인이 있습니다. 헌혈을 할 사람 자체가 줄어든 것이지요. 거기에는 50대 이상 질환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헌혈을 하는 사람이 적고 질환자는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여파가 가장 크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헌혈은 주로 단체 헌혈에 많이 기대고 있는데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원격 수업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회사원 등은 아무래도 대면 접촉을 꺼리게 되지요. 그리고 재택근무가 본격화하면서 아예 회사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서는 덜 자신하게 되면서 헌혈을 음. 꺼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셔서 헌혈 인구도 급감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지금 보유량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헌혈을 강요하는 거는 시민들에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 활동가께서 보시기에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연결되는 헌혈의 위험 요소, 어려움 따로 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데를 좀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혈의 집에도 음, 점심시간이 시간대가 몰리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레드 커넥터라는 그 헌혈 앱을 이용하면 음, 몰리는 시간을 피해서 음. 예약하고 그 문진 자체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를 다시 한번 또 비교해 볼 텐데요. 헌혈의 집에서 근무하는 분들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업무나 체계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헌혈의 집에도 지금 그 체온 체크나 방역 그 기록 작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손소독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리를 좀 띄어서 앉는다든지, 그리고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손소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접견실에도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혈을 위해서 이렇게 체계가 잘 잡혀져 있다면 헌혈의 집이 당장 헌혈 버스를 운영하는 걸 중단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금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또 헌혈을 독려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하는 말들도 나오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사실 군부대, 공공단체, 일반단체 헌혈로 보는 분들 많으세요. 김 의원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혈액 수급은 대체로 단체 헌혈에 의지하고 있고요. 단체 헌혈은 한 번에 많은 혈액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오면 혈액 수급에 굉장한 큰 타격을 준다는 점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헌혈 동료 등으로 혈액 보유량은 다소 증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공공단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2배 이상 단체 헌혈에 참여했고요. 개인 헌혈도 5천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지요. 다만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김 의원께서 이번에 개정한 그 경남도 헌혈 장려 조례에도 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공에서 나서서 시민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도 쉬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 의원님. 예, 맞습니다. 헌혈과 같은 크게는 공익적인 목적 봉사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는 것이 타당하지요. 음, 단체 헌혈의 단점을 음,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경상남도 헌혈 장려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 건데요. 개정안은 단체 헌혈의 주축이 되는 기관 대표로 헌혈 추진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헌혈 추진 협의회는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경남지방경찰청, 도내에 있는 각 부대, 민간경제단체, 언론기관, 대한적십사사, 경남지사, 의료기관들을 총망라해서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 각자 할 일을 나누게 하는 것이지요. 단체 헌혈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경상남도의회 조례로서 명문화한 것입니다. 일테면 학교, 경찰, 군인, 각종 민간단체 등에서 헌혈 자원 수급을 논의하고 실제 헌혈 자원을 모으면 적십자사가 혈액을 모으고 네. 의료기관은 또 혈액 수급을 책임지고 또 이를 언론기관이 알리거나 장려하는 형태지요. 여기서 경상남도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종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혈액 수급에 안정적이고 확고한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내 혈액 부족 관련해서 헌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헌혈 사정도 좋아질 것 같거든요. 10월에 또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서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최명 활동가께 여쭐게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시민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김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중증 환자, 고령 환자 등 필요한 혈액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헌혈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비 2019년에 무려 13만 7천여 건이나 헌혈이 줄었고요. 또 이미 이렇게 줄어든 헌혈 인구도 빠듯한데 코로나19로 이렇게 헌혈에 대한 위험이 확산되면은 특히 단체 헌혈, 아까 말씀하신 공부대나 기관 그리고 기업들의 헌혈이 급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헌혈도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부디 모임을 삼가하시고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꼭 코로나 사태 아니더라도 헌혈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헌혈 공포증을 유발하는 이런저런 유언비어들도 많은데 이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SNS를 자주 하는데 SNS를 통해서도 혈액을 구하거나 헌혈증을 구하는 소식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근데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절대 만들 수가 없고요. 누군가가 헌혈을 해야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헌혈하는 헌혈자 수가 일정 비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70%의 헌혈을 30대 이하의 청년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장년층 직장인들의 헌혈을 독려하는 캠페인과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혈액 부족을 불러오는 속도에 비해서 헌혈 증대와 문화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김영진 의원님의 이런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계기로 도의회에서도 헌혈에 동참하는 분들이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경남도도 그렇고요. 어떻게 김 의원께 동참 의사 여쭤볼게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미 여러 차례 헌혈을 해오고 있고요. 저는 헌혈이 건강관리의 척도라고 봅니다. 헌혈을 하다 보니 헌혈 장려 필요성이 체감돼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요. 네. 조례에 담지는 못했지만 헌혈 후 초코파이나 문화상품권 정도로 주고 말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공익에 대한 봉사 정신을 높게 사서 좀 더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보험 공단과 연계하여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것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헌혈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헌혈을 5회 혹은 10회 이상 한 사람에게는 다음 해에 건강보험료율을 5%, 10% 인하하는 것과 같은 조건을 준다면 정기적인 헌혈자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헌혈을 통해 건강을 더욱 다지니 이것은 일석이조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계기로 헌혈하는 분들이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최명 활동가께서 뭐 하나 준비하신 거 있다고 저희가 또 제작진 통해서 들었어요. 보여주시죠. 네, 이런 헌혈 스티커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헌혈을 알리고 싶어 하는 분들께 차량 스티커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인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도 헌혈을 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께 짧은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헌혈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지금 실천하시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화로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김 의원께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헌혈 장려를 하면서 매혈, 그러니까 혈액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마련해야 될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요, 헌혈자에게는 자긍심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호기심과 관심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념품을 더욱 다양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제품에 적십자 로고와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 예전에 적십자에서 기념품이 나왔었는데요. 2단 혹은 3단 질 좋은 우산이나 양산 등 물론 적십자 물품을 전문으로 취급하거나 생산하는 곳이 있다면 이곳 또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참여 동료와 함께 자긍심을 높여줘야겠죠.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매혈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헌혈을 더 많이 하게 하면서 개인 건강을 정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건강보험과 연계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헌혈을 장려하는 문화 인식에 혁신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헌혈이야말로 운동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척도라고 외치며 끝인사로 올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화상 연결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경남도의회 김영진 의원, 아름다운 가게 경남 되살림터 최명 활동가와 함께 도내 혈액 보유량 위기 상황과 함께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7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헌혈과의 거리 좁히기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혈액관리본부가 근무자 개인 위생관리와 체열 장비, 또 헌혈 장소 소독 등의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긴급 수혈 환자들을 위한 헌혈에 적극 동참할 것을 도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헬로비전